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화에서 뭐 이렇게 단어별로 만약에 분류를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집합하고 명제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어떻게 되시냐면 그냥 유무리 함수 이건 뭐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도 중요하죠. 네 번째 파트도 이제 아마 기억나실 건데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순열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뭐 순서는 이게 뒤바뀌는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순열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합을 배우시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워하면서 좀 중요도가 이제 높은 형태가 2번하고 4번이 되실 거야. 요 형태가 나중에 이제 수어수투 미적분 배울 때 있죠. 많이 쓰인 형태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 단어를 잘 좀 알아두셔야 돼. 특히나 여기서 조합순열 있죠? 조합순열은 나중에 그 확률과 통계라는 그 선택 과목이 있기도 해요.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을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형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 4번 형태 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그 수하에서 함수는 우리가 수상에서 배우는 함수 형태하고 좀 달라요. 일단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냈을 때 함수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형태를 잘 숙지를 해줘야 돼. 뭐 이렇게 내가 원소를 배열을 해볼게. 이렇게 4, 5, 6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매칭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은 5에 되는 거고 2는 4에 되는 거고 3은 6에 되는 이런 형태 있죠? 여기서 잘 보시면 있잖아. X라는 집합 안의 원소 1, 2, 3은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그러거든. 정의역? 괜찮아? 정의역? 이 모든 정의역이 다른 원소에 지금 대응된 형태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네. 함수. 괜찮니? 그러면 좀 안 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따져보셔야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이 형태가 좀 더 이해가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되시냐면 1이 4에 대응되는데 동시에 5에 대응됐고 그 다음에 2는 5에 대응되는데 3은 5에 대응되는 뭐 이런 형태. 자, 이런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거 함수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봐봐. 1이 4에 대응되면서 동시에 5에 대응됐지. 이런 경우는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우리가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형태는 내가 그려볼게. 똑같은 이제 원소로 내가 이렇게 배열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했을 때 1은 4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2는 5에 대응되는데 3은 어디에도 대응이 안 됐어. 이런 경우도 함수가 안 돼요. 그러면 좀 종합 좀 해보자고.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케이스 좀 확인해보니까 일단은 되는 경우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라는 집합 안의 모든 원소에 각각 하나씩 일단 대응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 함수가 확실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1, 2, 3이라는 모든 원소가 대응은 되긴 하나 동시에 다른 원소에 대응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럼 이런 경우 왜 안 되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일단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3은 빠졌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셈을 좀 들어볼게. 1, 2, 3 써보세요. F 거쳤죠? 4, 5, 6을 거쳤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1은 4에 대응되는데 2가 또 4에 되겠어. 그렇죠? 3은 5에 대응돼. 이런 형태. 이거 함수가 함수가 아닐까? 이거 함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네 번째 케이스 있죠? 이 네 번째 케이스하고 이 2번 케이스를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떤 건 비슷해 보이거든? 근데 엄연히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 한 원소에 동시에 대응된 형태잖아. 맞죠? 4, 5. 근데 이건 보세요. 각기 다른 원소에서 같은 원소에 지금 대응된 형태죠? 이런 경우에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2번, 4번 케이스를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 부분도 얘기했었잖아. 그 함수의 그래프 기억나시죠? 함수가 되는 그래프하고 안 되는 그래프, 그렇죠? 그거 분류했었잖아? 분류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기준점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소개시켜줬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이런 그래프 있죠? 자, 이거는 함수 맞아요. 이런 그래프 나왔을 때. 왜? 당연하죠. x 값에 따라서 대응되는 함수 값이 다르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써올 수 있냐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세요. 맞죠? 이렇게 그려봤을 때 교점이 딱 하나 발생되죠. 이렇게 교점이 하나 발생됐을 때 우리는 이거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발생됐지 이거 함수다.
당연히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어.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y축 평행한 직선 그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교점이 두 개 발생됐지. 이런 경우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볼게. 요 지점을 x는 1이라는 지점이 할게. x는 1이야. 여기 해당되는 함수 값이 이건 2고 4야. 자, 이거 보세요. 요 두 번째 케이스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함수 안 된다는 거야. 왜? 1이 4에 되면 동시에 5에 되면 돼요. 이거 똑같죠? 1이 있는데 2에 되면 동시에 4에 되면 되지.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그래프 따져봤을 때는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렸을 때 교점 있잖아. 두 개 이상 발생되면 이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돼. 이 정도까지. 그래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함수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내가 따져본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좀 얘기해볼게. 아마 이제는 좀 더 필요할 거야. 내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따가 시간 되면은 내가 옆에서 좀 봐줄게. 뭐 오늘 언제까지 시간 되니? 저는 10시간 없는데. 어? 아 그때 가봐야 돼? 알겠어. 다른 날은 뭐 적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해볼게. 지금 이제 합성함수 들어가.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가 있잖아. 두 개 이상일 때 발생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f하고 g라는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f하고 g의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는 게 합성함수야. 맞죠? 그럼 내가 아까 두 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개여도 관계가 없지. 이런 식으로. 맞죠? 네 개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보이시지? 이 동그라미 뭐야? 합성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f 합성 g, 그 다음에 합성 h, 합성 j 이렇게 되신다. 부를 때.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로 내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뽑아서 좀 얘기해볼게. 이런 식으로 뽑아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x에서 y라는 집합으로 f를 거쳤단 말이야.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에 g라는 집합으로 거쳐 g라는 함수를 거쳤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원소를 이렇게 쭉 그냥 배열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해보세요. 자 이렇게 매칭됐단 말이야. 이렇게 매칭되고 이렇게 매칭되고 이렇게 매칭됐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각기 다른 원소에 존재했는데 이거는 함수가 맞아. 완벽한 함수지. 물론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는 되겠지. 맞죠? 3이 4에 대응되는 함수가 된다는 거 괜찮지?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y라는 정의역 있죠? y라는 정의역이 g라는 함수를 거쳐서 z 있죠? z라는 원소에 대응되는 형태를 내가 따져볼게. 이런 식으로 대응됐다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F를 거쳐서 G를 거쳤지? 그러니까 F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G가 나중에 나왔어. 그럼 이걸 우리가 기울을 쓸 때 어떻게 쓰시냐? F 합성 G라고 쓰시는 게 아니시고 이게 아니야? 어떻게 순서 바꿔줘. G 합성 F라 써줘야 돼. 이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돼.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야. 그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 이렇게 내가 값을 좀 넣어볼게.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 1을 내가 딱 넣어볼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G의 합성 F가 어떻게 되시냐면 G의 F1 이렇게 바뀌죠? 이게 이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볼게. 먼저 계산한 형태는 뭐야? F지. F를 먼저 계산했지. F를 먼저 계산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되지. 먼저 계산 형태 F지. 우리 여기 보시면 F를 먼저 거쳤잖아. 그래서 순서 바꿔줬어야 된다. 맞죠? 근데 만약 이렇게 써볼게. F 합성 G라고 써보세요. 여기에 1을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F의 G1이지. 자 여기서 먼저 계산된 형태는 뭐 G잖아 G. 그러면 보세요. F를 먼저 거쳤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가 틀렸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순서 바꿔서 이렇게 기호를 써줘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뭐 얘기할 거 굉장히 많네요. 그때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야. 우리가 합성함수 이렇게 했을 때 F 합성 G하고 G 합성 F는 물론 같을 때도 있어요. 아주 간혹가다 같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틀렸다 볼 수 있어. 사람들은 생각해도 그렇잖아 당연히. 이거 보시면 이건 F를 거치고 G를 거쳤지. 지금 뭐야? 어떻게 돼? 이게 되겠죠? G를 거치고 F가 된단 말이지.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겠지. 이거 좀 이해가? 이거 직접 계산해 보셔도 돼.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계산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좀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4를 넣을게. 여기서 4를 넣으면 이게 8이 매칭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F8이 되지. 결국에 F8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5가 된다는 거거든? 맞죠? 그럼 이거 똑같이 이걸 또 적용시켜볼게. G, F4를 또 계산해볼게. 자, F4는 뭐가 되겠어? F4는 이렇게 되신단 말이지? 4에 매칭된단 말이야? 결국에 G4를 구하시면 되지? G4는 뭐에 매칭됐어? 8에 매칭됐잖아. 결과값이 달라졌잖아.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두 번째 성질은 잘 좀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야. 자, F하고 G하고 H하고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합성시켰어. 맞죠? 합성시켰는데 합성시킨 과정에서 이거를 먼저 연산했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순서는 그대로야. F하고 G하고 H라는 함수가 있는데 G하고 H 함수를 먼저 이렇게 합성을 시켰어.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성립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보통 결합법칙이라 그래. 결합법칙 기억나시지? 우리 기존에 연산법칙에서도 많이 배웠었잖아. 결합법칙. 뭐 이거잖아. A하고 B하고 C라는 문제가 있다 해보세요. 세 개가 다항식이야. X하고는 다항식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썼더니 다 더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먼저 연산하나 아니면 B 플러스 C를 연산하나 같다고 했잖아. 이게 결합법칙을 했지? 이것도 똑같은 거죠. 맞죠? 그대로 쓰신 거지? 순서만 바뀌었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성립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시냐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좀 써볼게. 어떻게 되시면 자, 여기서는 내가 뭐 1을 먼저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볼게.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될까? 일단은 F하고 G의 합성은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H1 이렇게 바뀌시? 괜찮지? 그러면 또 이걸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니? 결국 이거는 F에 G에 H1 이렇게 또 쓸 수 있잖아. 괜찮아? 자, 내가 쓴 게 뭐야? 아까 내가 쓴 거 기억나시지? 지우긴 했는데 F 합성 G에다가 1을 넣은 값은 내가 어떻게 된다 했어? F의 G이 되신다 했지. 이걸 이용한 거야. 그대로 이용한 거라고.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를 그냥 헷갈리면 그냥 한 문자 뭐 J라고 두세요. J라고 두시면 어떻게 돼 있어? J의 H1이 될 거야. 맞죠? J를 F 합성 G라고 쓰시면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서 순서를 보세요. 어떻게 돼? 1이라는 원소가 H를 거치고 그 다음에 G를 거쳐서 F를 거쳤지. 순서가. 일단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을 보시면 돼.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 우변도 똑같이 이렇게 써볼게. 자, 이것도 1이라는 원소를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은 이제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지. 맞죠? 요거 자체를.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F에 GH1 뭐 이렇게 되시겠지? 괜찮죠? 그리고 이것도 다시 어떻게 바뀌겠어? G에 H1 이렇게 또 바뀌시지? 여기에다 F를 취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여기 순서를 보세요. H를 거치고 G를 거쳐서 F를 거쳤잖아? 결국 같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번 케이스 요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 교환법칙은 성립을 안 해도 돼.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항등함수도 얘기는 했었어. 항등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해보면 항등함수는 i라고 쓰거든. i? 이게 아이덴티티 펑션이야. 뭐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제 이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 1이라는 원소가 있지. 1이라는 원소를 항등함수를 거치면 어떻게 되시냐면 자기 자신의 값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괜찮아? 그 다음에 2라는 값 있지? 2라는 값이 어떻게 돼? i의 펑션 i를 거치면 2라는 결합값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좀 인지가 될 거야. 그러면 x라는 이제 변수를 사용했을 때는 i를 거치면 어떻게 됐어? x로 빠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에 어떻게 되시냐면 자 f라는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 f가 아니지. i라는 함수가 있어. i라는 함수에다가 x를 대입을 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빠진다는 거야? x로 빠진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약간 좀 포함시켜볼게.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면 F 그 다음에 합성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합성 G 뭐 I 그 다음에 뭐 H I 뭐 G H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써볼게.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샘플 들어본 거야. 내가 아까 I 같은 경우에는 항정함수를 했어. 이렇게 항정함수 들어갔지? 자, 항정함수 들어갈 때는 자기 자신을 원수로 빠진 형태가 있지. 그래서 살살 이걸 날려주시면 돼. 삭제시켜줘. 삭제. 그렇죠? 남는 거로 그냥 결합시켜주시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겠습니다. 괜찮니?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F 합성 I야. 여기에다 1을 대입했다는 거야. 연산해볼게. 어떻게 돼? 아까랑 순서 똑같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I1이 뭐가 되냐? 이게 1이 된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 F1이 되더라 이렇게. 그럼 보세요.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 했니? I 나올 때는 살짝 삭제시켜주면 된다는 삭제, 없애주라고. 그럼 이것도 그냥 없애줘. 그럼 어떻게 돼? 이게 F1이 나온다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했어.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 포함해서 뭐 1대 함수하고 1대 대응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게. 필요한 친구들은 1대1 대응이나 1대 함수 부분은.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역함수 부분 좀 얘기해볼게. 역함수 부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줄게. 역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아까 함수를 집합간의 관계로 나타냈었잖아.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내시고 그냥 원소를 만약 대항한다 했을 때 이렇게 F로 거치면 이렇게 원소가 대응된다는 거야. 여기가 괜찮을 거야. 역함수는 뭐냐면 말고 순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존 함수는 어떻게 표현됐었니?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에 각각의 원소가 대응된 형태를 얘기했었지? 여기서 이제 역함수 이렇게 된다는 순서가 Y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에 대응된 형태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시냐면 F에 인버스를 썼어요. 마이너스 1로 표현되긴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은 아니고요. 그냥 인버스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인버스 펑션 역함수다 이렇게. 괜찮니? 자, 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어떤 샘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F1은 뭐가 돼? 5가 되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F2는 뭐가 4가 되지? 자, 이 역함수는 이제 뻗어나와서 얘기해볼게. 어떻게 되시냐면 F 인버스 6이 어떻게 되시냐? 6은 어디에 되는데? 3이 되는 되지. 맞죠? 이게 3이 되는 거. 이해가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볼게. F 인버스 5도 좀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데? 1에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맞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어? F 인버스 4는 2에 대응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역함수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걸 좀 얘기해볼게. 지금 방금 내가 이런 샘플을 들어갔지? 이렇게. 내가 양면에다가 좀 추가 작업해볼게. 어떻게 하시냐면 F를 합성시켜보세요. F를 합성시켜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F 인버스하고 F가 지금 합성됐지?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항등함수로 I로 빠져. 이게 정확하게 이해 안 되지?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X라는 변수가 있어. X라는 변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F 인버스를 취했어. F 인버스. 역함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대로 그냥 F 인버스 X라 써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F라는 과정은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에서 왼쪽. 맞죠? 반대가 되지? 그러면 이거를 F로 거치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 X랑 원소로 빠지지?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냐? 이걸 보시면 돼. 순서 보시면 F 인버스를 거쳤지? 그 다음에 F로 거쳤지? 그랬더니 실제로 X라는 값으로 되돌아왔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4라는 값이 4가 된다는 거야, 결국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F 인버스하고 합성 F를 거치면 항등함수 I가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항등함수 뭐라 했어? 어떤 값이 있을 때 항등함수 거치면 자기 자신의 값으로 되돌아온다 그랬잖아. 이거 똑같잖아. 이거 두개 거쳤더니 자기 자신의 값으로 되돌아왔잖아. 맞죠? 해서 이 성질 알아두세요. F 인버스하고 F를 합성시키면 이거 어떻게 된다? 항등함수 I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성질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G라는 함수 있죠. G라는 함수.
g라는 함수에 대한 인버 취해주시고 여기를 합성 g를 취해주셔서 당연히 i가 되겠지. 항등함수 i.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자, 해서 다시 되돌아 볼게. 내가 아까 방금 뭐라 했니? 요 역함수 있죠? 요 역함수 관계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양변에다가 f를 좀 취해줬잖아? f를 합성시켜줬잖아? 이런 식으로 합성시켜줬지?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자, 이게 어떻게 된다 했어, 이제? 항등함수 되지. 맞죠? 항등함수 되지? 그럼 요 사람값 어떻게 맞아? 4라고 봐야지. 봐봐, F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좀 보라는 건데. 요 식 있죠? F가 4지? F 인버스 4가 2지?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비교를 해볼게. 기존에 이런 식이 있었어. 이게 어떻게 바뀌어? F2가 4로 바뀌었어. 역함수가 기존 함수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니? 좌우가 바뀌었지. 이성질이 중요해. 앞으로 문제 풀 때 있잖아. 이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풀게 될 거야. 꼭 잘 알아보세요. 이성질. 그럼 뭐 예를 좀 들어볼까? G라 함수가 있어. G2가 4지. 이걸 역함수로 바꿔서 어떻게 돼? G 인버스 4가 2다 이렇게 바뀌는. 괜찮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반대로 G 인버스 4가 2야. 그러면 기존 함수 G로 바뀌면서 좌우가 바뀌어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만 이렇게 나와. 아마 H 인버스 2를 구하시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이 결합값은 모든 게 아니라 K라 보시고 여기서 있잖아. 기존 함수 HK는 2다. 이렇게 두시면 문제 풀기 좀 편리하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이성질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내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로 내가 이제 살짝 소개시켰고 이제 그래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연장해드리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 자, x축 있죠? y축 있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다, 이렇게. 이런 곡선이 있다? 네, 이건 좀 y는 fx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본다는 거야. 이런 곡선인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곡선이 어디로 가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 요런 느낌으로. 이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존의 함수 y는 fx를 있잖아. 역함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요 노란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요.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프상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 이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은 그 기존의 함수를 있잖아. 이런 내가 1차함수를 들어볼게. 이 1차함수를 이걸 가지고 역함수로 좀 바꿔볼게. 역함수. 기존 함수는 이제 fx로 전환해볼 거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존재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기존 함수는 x가 되는 식이지. x가 되는 식을 y가 되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식이거든. 괜찮지? 넘겨주신 거지? 바뀌었지? y가 되는 식으로 바뀌었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주냐? x, y 자리를 바꿔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 형태가 뭐야? 이 형태의 역함수. 그래서 f 인버스 x로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 실제로 이제 역함수하고 기존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존의 함수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이게 꼽힌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기존 함수 이게 y는 fx에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이제 실제 그려볼게. 어떻게 돼? y제곱을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는 y는 f 인버스 뭐 이렇게 되신다고. 자, 그러면 기존 함수하고 이 역함수의 관계성을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내가 역함수 뭐라 했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된다 그랬지? 요게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좀 이해돼 지금? 이해되니? 정확하게 이해 안 되면 숙제 문장 좀 해주세요. 역함수는 요 직선에서 대칭 이동의 형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줄게.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했잖아. 요거를 역함수 바꿔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존함수 있지? 요 기존함수. 요 기존함수의 형태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이거 보세요. 계속 증가하고 있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는 이렇게 됐어. 솟았다가 아래로 쳐졌어. 이런 형태 있지? 이건 이차함수지? 이런 이차함수는 있잖아.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다 내려갔잖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 이런 함수 있지? 이렇게 훑어가는 함수도 존재하겠지? 이 노란 함수 있죠? 이 노란 함수는 어떻게 돼? 계속 감소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감소한 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직선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했을 때 있잖아. 같은 형태가 나와. 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이 직선이 대칭 이동돼. 근데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이 이루고 있지. 수직이 이루고 있지? 그러니까 같은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면 한번 해보셔도 돼. 이 직선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 y는 치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 모양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fx가 이렇게. 역함수로 바꿔보세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최종도 어떻게 돼? x를 순서만 바꿔주면 되지. 자, 이게 역함수지? 이거 비교해보자. 똑같잖아. 똑같지? 그게 이제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볼게. 역함수는 어떻게 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뭔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1대1 대응에 대해서도 내가 집합과 집합관계를 좀 얘기해볼게. 6개 어저께 좀 잠을 좀 못 잤구나. 좀 피곤한 것 같다. 그렇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1대1 대응은 내가 뭐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 쌤을 들어볼게.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아까 함수가 된다고 뭐라 했어? 정의역의 모든 원수가 대응은 돼야 된다 했지. 그렇죠? 대응은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각기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된다. 반드시. 이게 1대1 대응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1에 11이 대응되고 2가 11이 대응되잖아.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러는데 각기 다른 원소에 대응이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시켜볼게. 여기서 13이라는 원소가 튀어나왔어. 이렇게 13.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 여기서 보시면 y라는 집합 안에 각 원소가 뭐가 돼? 10, 11, 12, 13이 되지? 이걸 우리가 공역이라고 해. 공역. 이것도 다시 정리해볼게. 공역은 뭐가 되냐? 집합 y 보시지? 집합 y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이야. 모든 원소를 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정역은 어떻게 돼? 정역은 아까 했잖아. 여기서 집합 y가 되죠? x가 되지?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돼. 그럼 여기서 따져보세요. 정역은 뭐가 돼? 1, 2, 3이 되지? 공역은 뭐가 돼? 10, 11, 12, 14.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치역에 대해서도 하나 더 얘기해볼게. 치역까지 좀 알아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거든. 치역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함수값들의 집합이라서 함수값 보세요. 10, 11, 12에 대응됐지. 13에 대응 안 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치역이 뭐가 되겠어? 10, 11, 12 이렇게 되시지. 공역 써볼게. 10, 11, 12, 13이 되지. 정역 1, 2, 3이라고 썼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아까 이제 1대1 대응은 뭐라 그랬니? 각기 다른 원소에 대응했는데 각기 다른 원소에 대응된다 했어? 근데 이 케이스는 안 된다 그랬지. 1대1 대응이. 요게 빠지면 이거 1대1 대응이 돼. 이제 13이 들어가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 왜? 자, 1대1 대응은요.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해요.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돼. 어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조건 있지. 각기 다른 원소에 대응된 형태. 그건 기억나실 거야?
이걸 10으로 쓰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매칭된다는 거지. 괜찮아? 각기의 다른 원소에 대응된다는 식이야 이게. 이거 이해가니?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건 잘 기억해주세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 되게 중요해요. 잘 기억해주세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 여기서 보면 공역 어떻게 돼? 13까지지. 치역은 뭐가 돼? 12까지잖아.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13이 빠졌어. 13이 빠지면 어떻게 돼? 공역이 10, 11, 10이지? 그렇죠? 치역은 어떻게 돼? 함수값들이지. 10, 11, 10이지? 그렇죠? 대응된 게 10하고 11하고 12잖아. 그렇죠? 공역은 뭐야? 대응된 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냥 y랑 집합하는 모든 원소 그냥. 알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잖아. 하니까 이 케이스는 1대1 대응이 되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3이 들어간 순간 안 된다는 거지. 다르니까. 알겠니? 그럼 13이 들어간 순간 이건 뭐가 되냐?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야. 1대1 함수. 자, 해서 여기서 내가 얘기해볼게. 자, 1대1 대응은 내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잘 기억해주고 1번 조건이었지, 1번 조건. 이 1번 조건만 충족시키는 게 1대1 함수야.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구분시켜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엔 이렇게 되시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면 자동적으로 1대1 함수가 돼. 반드시. 반드시 되죠. 근데 1대1 함수가 된다고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부분집과 관계가 나타나면 이렇게 돼. 여기 쏙 들어간다는 거야. 뭐가?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이 여기다 쏙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걸 뭘 포함하고 있어? 1대1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당연히 1대1 함수 되지? 관계성. 그렇죠? 1대1 함수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건 반드시 아니라고. 여기에 속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야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저번에 얘기했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좀 문제 풀 시간 좀 줄게. 이런 문제 내가 같이 좀 풀어줄 테니까 47번부터요 54번까지 풀어보세요. 이게 너무 힘들면은 너무 무리하게 안 해도 돼.